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8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보니까 6월 6일날 현충일 공휴일 하루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주에 두 번째 맞는 그런 토요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한 줄 명언으로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최대한의 삶을 살고 최대한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자. 매트 카메론.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긍정의 힘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지난 4월부터 쭉 보시면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저는 더 걱정인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상승을 갖다가 믿고 싶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고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보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발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현재 지금 팩트를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24년 5월 27일부터 24년 6월 3일까지 매매하고 전세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수도권은 정말 보시는 것처럼 다 붉은색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제가 일단 고양시만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매매는 0.03% 그리고 일산 서구 같은 경우에는 0.04 그리고 일산 동구는 마이너스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덕양구는 0.07%로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를 보면 전세는 지금 일산 서구하고 동구 마찬가지로 고양 전체적으로 전세는 상승을 보이고 있고 특히 덕양구의 전세 상승률이 지금 더 높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까운 집 앞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를 드려서 한번 실제로 제 이야기가 맞는지 한번 더블 체크를 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서울은 정말 이런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이 다른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나와 있는 글을 토대로 좀 말씀드리면 서울 아파트 매매 난리 났다고 합니다. 중계동에 42평 저층들이 11억 이상에 팔리고요. 이제 11억 출발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 빠른 분들이 털어가는 것 같다. 서울 상급지들 털리고 흐름이 이제 노도광 금강구까지도 지금 확산돼 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또 제가 어제 이승민 대표님하고 오후에 향동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오피스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갖다가 같이 담아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수색등산 뉴타운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약되지 않은 고객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일단 제가 혼자 어제 향동을 또 다녀왔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지금 서울은 이런 서울 아파트 매매 난리라는 게 이게 사실 팩트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조금 더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이런 분위기가 만약에 서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고양시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 구리시, 그리고 남양주시, 하남시, 광명시 쪽으로 이제 예를 들어 과천, 안양시, 의왕시까지 이렇게 확산될 조짐이 저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올 하반기나 내년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그 타이밍을 조금 빨리 당기시라는 말씀을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드리니까 너가 부동산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제가 유튜브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매물 광고라든지 어떤 거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어떤 물건 홍보를 갖다가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다. 어차피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으니까 앞으로 이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매도를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감사스마일에게 직접 문자라든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부동산에다가도 직접 매물을 갖다가 많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중개에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왜 본인 그런 부동산 홍보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제가 순수하게 제가 유튜브로 해서 정보 전달을 하고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유튜브를 뭐 1년, 2년 전부터 한 것도 아니고 5년 전부터 2019년도부터 유튜브를 했었는데 뭐 정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내 마음 같지는 않구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스타워브 부동산은 감사스마일이 근무하는 부동산은 아닌데 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라이브 방송 때 제가 향동에 향동 써니 사장님 대체로 해가지고 이제 신우섭 대표님하고 전화통화로 연결했는데 실제로 얼굴은 어제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30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마인드라든지 또 향동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 같아서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제 채널에 모셔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보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제가 일정이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오후 한 5시쯤에 방문해서 실제 향동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상가 시장이라든지 오피스 그리고 더 나가서 또 아파트까지도 해서 한번 솔직담백하게 한번 이야기 드려볼 테니까 스타워브 부동산 신우섭 대표님과 다다음 주 영상 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감사스마일이 어제 금리 인하만 기다리다간 또다시 벼락거지 될 수 있다 라고 제가 어제 이 영상을 올렸는데 집 사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뭐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어제 새벽에 어떤 분이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 대홍님께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 했음.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애청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대홍님께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 했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B와 D 사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C, 초이스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뭐 벌스, 데스 사이에 C가 있다는 거죠. 왜 사느냐라고 물으면 딱히 할 말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하기 위해 살기도 합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곧 삶이요 인생인 것입니다. 선택은 때론 기쁨을, 때론 슬픔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발자취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삶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도 당신의 선택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 글은 제가 이제 용산 모임에 있는 제 친한 동기생이 매일 아침마다 좋은 글을 갖다 이렇게 올려주는데 제가 오늘 이 B와 D 사이에 C를 갖다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대홍님께서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오늘 아침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감사스마일의 이야기를 듣고 뭐 집을 갖다가 지금 안 사셔도 됩니다. 뭐 내년에 사셔도 되고 내후년에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15년 이상 제가 몸을 담고 있었고 남들이 다 집 안 살 때 제가 집장만도 해보았고 실제로 부동산 투자도 여러 번 해보고 또 지금도 여러 가지 또 이런 사례를 경험해 보면서 작년에도 제가 집을 사라라고 정말 노골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아무도 집을 안 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지표가 올라간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 특히 금리 인하도 계획돼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뭐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전세 가격이 그대로 멈춰져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전세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삼성의 지축에 이제 월세 가격이 이제 200만 원이 넘어갈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실제로 이제 지축형 센트럴 푸르지오는 이제 보증금 1억에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만약에 월세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집장만을 해야 된다는 거는 감사스마일이 경험을 했고 그리고 또 제 주변을 또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팩트라는 사실입니다. 하락론자라든지 폭락론자의 그런 이론이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그분들을 탓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말을 너무 맹신하거나 그분들의 말을 믿고 어떤 의사결정을 자꾸 늦추거나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을 때 피해는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들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결정을 못 하시는 C를 갖다가 선택을 못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더 본다는 겁니다. 물론 2021년에 정말 상승장에 집을 사가지고 지금 힘드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은 작년에는 힘들었겠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힘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갖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순간순간이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선택의 순간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정말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본인의 선택을 믿고 한번 조금 빠른 타이밍으로 이런 것들을 해보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 서로 정말 길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빠숑님의 블로그 글, 이제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실제 그런가? 그렇다면 전략은 상승한다는 이 기사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지금 부동산 현장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체감은 서울에서 지금 이런 상승하고 있다는 건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2월달, 3월달에도 분명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2달에서 3달 사이에 지금 이렇게 지금 모든 언론이라든지 또 여러 또 신문 기사들도 상승을 갖다가 이렇게 예상을 갖다 하고 있고 실제로 또 많은 분들 또 설문조사라든지 또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지금보다 올 하반기가 하고 내년이 더 큰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도 신고가 갱신 중이라 집값은 올 1만 남았다고 하는 파이낸셜 뉴스 기사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황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한겨레 신문사에서도 경기도 시세가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는 기사를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에 경기도 아파트값 6개월만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분당 일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심상치 않은데 특히 분당은 정말 지금 줄 서서 지금 집을 갖다가 매수하는 분위기고 또 분당의 매도인들은 호가를 올려버리고 지금 매도를 갖다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세 번째로 신축이 시세 상승을 주도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신축은 너무 비싸서 입주 10년차 미만까지 준신축까지 시세가 오르고 있다는 뉴스인데 특히 서울 아파트들 중에서 지금 신축의 인기가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의 신축의 인기도 지금 높아져 있고 5년에서 10년차 미만, 즉 다시 말해서 10년차 미만 준신축까지 시세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것들도 잘 판단하셔서 내가 이왕 내가 내 집 마련을 하시고 갈아타기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정말 10년 이내 준신축까지 정말 내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 20년이 넘지 않은 15년 이내로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어제 제 라라 수인님 같은 경우도 갈아타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서해선을 타고 시흥시청을 간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시흥시청 쪽으로 이제 여기가 3풀 역세권이 되면서 신안산선 개통되게 되면 정말 호재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눈여겨봐도 좋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 시흥시청으로 또 갈아타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 이분이 또 시흥시청에서 또 덕양으로 또 들어올 날을 또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남들이 관심받지 않은 그런 지역, 그러니까 제가 고양시 덕양구 지금 수색빙산이라든지 가재울이라든지 은평 녹번이라든지 백년산 벨트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움직이고 만약에 거기가 있는 매매 가격이 15억까지 치솟게 되면 이제 거기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억도 지금 망설이고 있고 뭐 마포 같은 경우는 지금 10억대 후반, 뭐 경기궁자에는 20억이 지금 넘었고 홍대역이라든지 녹번역 같은 경우도 지금 10억을 향해서 가고 있고 녹번역 같은 경우도 지금 15억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 아파트들이 그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은평 뉴타운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삼송이 지금 9억, 10억에 머물러 있을까요? 8억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라는 말씀을 정말 강조해서 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 운전구간 개통하기 전에 제 말씀 믿으시고 조금 의사결정을 빨리 하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매일경제에 기사를 갖다 납품하시는 고정환 원장님의 전략 칼럼인데 일기 신도시 인근 지역을 공략하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여러가지 일산대체 생활권의 슈퍼아파트 5곳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삼성마을 15단지의 계룡 60일, 은빛, 그다음에 문정 화성 파크드림, 휴먼시아, 가란마을. 제가 여기 슈퍼아파트 여기에 지금 원흥역 도보 역세권인 15단지 계룡 60일도 지금 30평대가 잘 찾아보면 6억대 후반도 있고 7억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들을 왜 지금 뭐
그렇게 뭐랄까 좀 내 집 마련 리스트로 지금 올려놓지 않는지. 그리고 원흥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 미래 가치가 정말 있고, 원흥역 주변에 있는 주상복합 3총사도 7억대 매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역세권 아파트 1분, 3분, 5분 이내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역세권 아파트들은 신축과 더불어 가지고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서울 운전구간이 교통되게 된다고 하면 대곡역으로 해가지고도 세정거장 원흥역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신내역으로도 삼성역, 구파발역, 그다음에 삼성역, 지축역, 구파발역, 그다음에 연신내역 대정거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원흥역 주상복합 아파트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평촌대체 생활권 슈퍼 아파트는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일단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교과서 같은 정답은 없습니다. 시세가 많이 오른 것을 사는 것도 전략이 될 수가 있고요. 시세가 많이 오른 것에 옆에 것을 사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세가 오르지 않은 것을 사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으며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나만의 기준, 인사이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감사스마일이 부동산 인사이트를 키워야 된다. 부동산에 나만의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감사스마일도 저희 인사이트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사이트를 투자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인사이트를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인풋했었던 것들을 아웃풋으로 계속적으로 아침마다 10분에서 20분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감스님들께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올해 심상치 않을 것 같다. 주택 공급량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공사비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6억대, 7억대, 8억대 있으면 매수해도 괜찮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하셔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작년에는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올라가는 이런 지표가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고양시 덕양구는 뜨겁지 않은데 지금도 머뭇거릴 그런 여유라든지 머뭇거릴 그런 시간은 없다. 그래서 늦어도 정말 9월, 10월 되기 전에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그런 시기다. 이왕이면 6월 달에 의사결정하시고 잔금은 9월, 10월, 11월, 12월 내년에 잔금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여건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서울부동산 절대원칙 이 책을 갖다가 다시 지금 또 읽어보고 있습니다. 빠숑님께서 일자리, 인구, 교통망, 상권, 학군, 인프라, 재개발, 재건축 총망라했던 언제나 그랬듯이 서울은 답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서울에 이렇게 뜨거워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정말 빠숑님의 그런 인사이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강조해서 빠숑님의 그런 책들도 한번 읽어보실 것 추천드리고 스마트 튜브로 해가지고 아침마다 그냥 뭐 골드 멤버십 가입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뉴스 듣는 것처럼 그렇게 아침 출퇴근 시간대 꼭 보시고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만의 인사이트를 꼭 가져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삼성 호수 사장님의 블로그 글 경기도 아파트 가격 27주 만에 반등했다. 집값이 옹기가 퍼진다. 여름이 아무리 길어도 가을은 오고 이상 기온이 닥쳐도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옵니다. 이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경기도 아파트 시세가 무려 27주 만에 반등을 보여주니까 대다수의 언론의 제목은 서울 매수세 전국으로 확산된다는 기사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숑님도 이제 신문 기사라든지 언론에서도 이제 상승을 갖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웃기는 거죠.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6월 3일 조사 내용, 주요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서울 아파트는 3월 25일 조사 이후에 11주 연속 상승이고요.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세가는 역대 세 번째로 상승 기간인 긴 55주 연속 상승이었고요.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9억 이하 아파트 거래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9억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제는
작년이 바닥이었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행동으로 좀 옮기고 있는 것 같고요. 일반인들의 아파트 매수가 활발함을 반증합니다. 예전에는 빌라라든지 다가구라든지 단독을 갖다가 매수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최1순위로 특히 2030 세대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 전세, 아파트 매수로 지금 하다 보니까 아파트의 이런 실제 거래량이 정말 많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아파트 거래 증가량 관련해가지고는 오늘 제가 방송 마치고 제 멤버십 찐팬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 추이를 보시게 되면 1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아파트값이 2월 달까지는 이렇게 좀 내려갔었어요.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이게 설 명절 지나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모두 하락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상승폭이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도 3주 연속 지금 상승을 갖다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상황의 변화는 최근 포스팅에서 이제 호수 사장님께서도 이런 여러 가지로 선제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알려줬는데, 모든 언론에서 다루고 나니까 좋은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알려준 것 같아서 뿌듯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스마일도 호수사장님의 이런 인사이트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감사스마일도 제가 삼성에서 그리고 더 나가서 고양시의 부동산을 갖다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좋은 그런 인사이트를 매주 이제 호수사장님께서도 이제 올려주시거든요. 관련해가지고 제가 링크를 또 걸어 드릴 테니까 제 방송 보시고 한 번 더 보실 것을 추천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올해 서울 아파트 값이 이렇게 지금 올라갔다가 또 그대로 또 이렇게 평행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물론 이 상태에서 변동률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신축 아파트의 공사비, 분양가, 그리고 또 주택 공급도 많이 부족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올 11월 달에 지정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로 이제 내년, 내후년, 앞으로 한 3년간은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는 이런 주택 공급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또 PF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실제 시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또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지금 빨리빨리 주택 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팩트만 보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분위기를 갖다가 또 보시고 작년을 자꾸 생각을 갖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을 갖다 빨리 머릿속에 지우실 것을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정말 빠숑님처럼 이렇게 아침마다 거의 저는 라이브 방송 개념으로 좀 하고 있는데, 빠숑님도 이제 보니까 뉴스 브리핑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께 이제 지금 매수를 갖다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회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는데, 저는 정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지금 매수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오해를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부동산을 갖다가 좀 약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그냥 방송만 할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적지 않게 또 고민을 또 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방송만 빠지게 될 것 같아서 또 그런 것들도 또 저에게는 또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방송을 갖다가 주 6일을 하고, 또 토요일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멤버십 영상까지도 제가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의 부동산 상승이 경기 인천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되기 전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내 집 마련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라고 지금 제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방송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2년 전에도 그랬고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능력이 되시면 연끌하지 말고 집 사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연끌해가지고 집 사셨던 분들이 힘들었던 거지, 연끌하지 않고 내가 여윳돈이나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 물론 좀 전고점에 집을 사서 마음이 아프고, 근데 이거는
기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의 집을 샀는데 7억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 10억의 집을 샀다가 7억까지 떨어진 거는 이걸 팔았을 때가 만약에 7억까지 떨어졌긴 했지만 내가 만약에 이걸 7억에 팔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2주택, 3주택 같은 경우 투자하셨던 분들은 더더욱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을 갖다가 잘 맞춥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분들은 내려갈 때는 내려가서 못 사고 또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가서 또 못 사더라고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반등의 신호가 나타날 때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선택하게 되면 후회는 없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선택을 안 하고 언제 하냐면 진짜 이제 더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가서 정말 어떤 분의 이야기에 따르게 되면 꼭지점에 또 사는 이런 우를 또 범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을 안 사고 계속 있다가 정말 가격이 내려갈 때도 안 사고 이제 이렇게 또 가격이 또 반등해서 또 안 사는데 이런 분들이 언제 사냐면 이제 반등하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가서 사더라고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제발 현명한 의사결정을 갖다가 해 주실 것을 이야기 좀 드리고요. 지금 서울 아파트가 매매 난리라는 이런 상황이 노원구,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북구, 그 다음에 강남, 서초, 용산 할 것 없이 지금 매도인들은 팔지 않고 호가를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매수인들은 집 살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시장에서 또 타이밍을 놓치시게 되면 분명하게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정말 소신껏 이야기 드리면서 최대한의 삶을 살면서 최대한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아침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B와 D 사이에 C로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에 선택을 갖다가 하는 그런 선택을 갖다가 하는 것이 삶이다,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번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